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가정인권보호연대 공동대표이며 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주혜섭입니다. 우리가 인권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가장 중시 여겨야 될 부분은 인류 보편적인 상식, 인류 보편성을 담보하는 인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편향된 쪽으로 특정한 소수나 또 아동의 인권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아동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정인이 사건이 사실 몇 년 전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2020년도 발생한 이 사건이 언론에 너무나 크게 보도되고, 지금까지도 여러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동 인권이 침해되고 신체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이러한 잘못, 끔찍한 현실은 전혀 용납하지 않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들은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이라는 것이 항상 제정이 되고 났을 때 이 강화 일변도로 급하게 여러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이 무차별적으로 강화됐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걸 빌미로 해서 민법 915조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죠. 징계권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훈육권입니다. 이제 훈육권에서 적당한 훈육적 처벌이 가능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부모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부모는 아주 극소수고, 그러한 특정한 몇 사람의 악랄한 너무나 반인륜적인 그러한 윤리심도 없고 자기 자녀까지도 엄청나게 학대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부모들은 당연히 속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까워서 원가정인권보호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강제로 분리된 청소가 불량한 상태로 신고를 당해서 강제로 분리된 사건이 2022년도에 발생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개입을 하고 알게 되었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일방향으로 계속 강화되고 엄벌주의로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학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만 해도 정서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불량도, 그리고 유기 방임, 학교 교육을 좀 방치하거나 제대로 가지 않고 연락이 안 될 경우는 교육적 방임으로 다 신고가 돼서 강제 분리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여러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만약 한 자녀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 자녀만 문제를 삼고, 또 그 자녀가 또 부모로부터 사이가 안 좋거나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아이만 분리해야 되는데, 5명의 자녀든 3명의 자녀든 한 번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강제 분리시켜버립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고, 많은 아동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동 인권을 보호하자는 법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저희들이 깜짝 놀랐고, 우리와 함께하는 인권 변호사님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 사실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잘못은 시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우리 변호사님을 통해서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내용은
그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은 아동복지법에서나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문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징벌주의로, 처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인식의 발상을 전환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될 경우에 언론에서는 볼때같이 달라들어서 정인이 부모를 거론합니다. 또 인천의 시우아동이라고 있어요. 너무나 끔찍하게 살해된 아동입니다. 부모와 아버지와 계모로부터.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아주 극히 예외이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엄벌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상담을 받다가도 신고돼도 바로 강제 분리가 되고 또 이웃 간에 층간소음 여기 발생했을 때 싸우기 싫으니까 잘못되면 칼부림이 나니까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아이가 강제 분리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부싸움에도 걸리고 아이들이 상담받다가도 위클래스의 상담을 통하여 바로 강제 분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를 저희가 200여 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신체학대가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약 10%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신고된 중에서도 한 5%, 3, 4%는 실질적으로 학대가 심해서 우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가 계속 언론과도 인터뷰도 했고 우리 피해자 부모님들 또 피해 아동들이 억울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려고 했지만 언론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또 다 촬영을 끝내고 가서도 실제로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어요. 유력 방송들 다 찍어갔는데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아동학대 부모라고 그러면 다 마녀예요. 여러분 마녀가 뭡니까? 고문을 해다 죽어도 마녀고 살아있어도 마녀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혐의자입니다. 아동학대 혐의자가 되기만 하면 무조건 강제 분리되고 그 사람은 형사법에 저촉되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나쁜 부모로서 낙인이 찍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황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아동학대 부모라는 그 프레임에 씌워지기만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손흥정 감독님을 비롯한 손 축구 아카데미 이번 사건 세 분의 그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런 엄벌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이죠. 인권을 앞세우는 시민단체 저희는 그들을 정상적인 인권보다는 약간 편향된 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4개 시민단체가 스포츠 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포츠 폭력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된 상태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우리 운동선수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겁니다. 저희도 스포츠 폭력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흥정 씨를 비롯한 3명의 관련자들이 이번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된 그 부모가 신고하게 된 그 아동의 사례를 보면 공개된 자리에서 훈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훈육은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무조건 스포츠 폭력으로 몰아가면서 이번에 손흥정 아카데미를 아주 없애버릴 생각으로 엄청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포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동인권 사건만 터지면 완전히 마녀로 삼아서 그 부모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프로세스를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모든 아동을 가리키는 직에서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무슨 교사 또 어떤 직종이든지 아동과 관련된 직종은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손축구 아카데미에 관련된 분들이 아동학대 처벌을 많이 실제로 받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
실질적으로 더 이상 아동을 가르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합니다. 이것은 기본권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들이 유지해야 할 생기권까지 박탈을 시키는 엄청난 일이 파극적인 비극적인 일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며 두려움을 느끼고 경각심을 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손흥정 감독을 비롯한 손축구 아카데미 관련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는 손흥정 감독에 대한 좋은 호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춘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우리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여론의 우호적인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만일 처벌이 되고 손흥정 감독을 비롯한 이 세 사람이 엄격한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때는 여론이 또 바뀌고 그 들끓었던 여론도 잠잠해지고 결국은 피해자가 남게 돼요. 자,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묵고할 수 없고 그리고 아동학대가 무차별적으로 남용돼서도 안 되고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은 마땅히 개정돼야 되고 손흥정 감독 또한 사랑의 매와 공개적으로 이미 회원을 받을 때부터 충분히 숙지가 됐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관련 학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엄격하게 우리 많은 대표님들도 저런 식으로 훈육하는 것은 오늘 시대에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리끼리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비일학처럼 이런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교사의 훈육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든지 아동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적정한 훈육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오늘 긴 성명서를 작성하고 또 저도 이 자리에 서울에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시고 감사드리고 취재에 임해주신 언론방송 기자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완장을 차고 스포츠 폭력과 결을 달리하는 손축구 아카데미 아동학대 폐소 사건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아동학대 신고가 일상화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현실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며 이러한 잘못된 사회 분위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 춘천 그리고 강원도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거는 단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아까 지나갈 때 우리 학생들이 손흥정 아카데미를 지지하는 손아카데미를 지지하는 우리 학생들이 같이 구호를 외치고 사진 찍고 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명서와 함께 공문 진정 민원을 검찰청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